요즘 경제도 어렵고 분위기도 살얼음판인데 대출 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대요. 특히 은행들이 서민 대출부터 생계자금, 전세 대출까지 조금씩 문턱을 낮추고 있다네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대출까지 꽉 조이는 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출, 내수, 환율까지 다 멈춰버린 상황에서 서민들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줘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전세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해요. 집값도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가계부채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겼다는 판단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 금융권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한은행을 필두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고 분양주택 전세대출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중이래요. 은행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출 총량이 새로 리셋되거든요. 1년 단위로 대출 한도가 새로 생기다 보니 은행들도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심지어 금리 인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미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라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꼭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대요. 대출 받기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금리는 내려주지만 대출 규제는 계속할게라는 이중 메시지를 주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대출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출 받기 전에 내 소득과 상환 능력을 철저히 따져보고 내게 정말 필요한 대출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와 금융권은 이런 규제 완화를 하면서도 서민들이 과도한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내년에 새로 바뀌는 정책들도 주목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거나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혜택도 생기죠. 이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작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세보다 월세로 넘어가는 시대가 더 빠르게 오고 있어요. 전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서울 아파트와 빌라의 임대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는 통계를 보면 이 흐름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앞으로는 점점 사용료 개념인 월세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대출이든 전세든 월세든 내가 가진 자산과 미래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해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겠죠. 결국 경제가 어려울수록 희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작은 혜택도 놓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